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 때문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 검사 체계를 오는 토요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속 검사를 먼저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존의 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신속 검사의 정확도가 50%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12,41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3,192명 늘었습니다. 여기에 자정까지 확진자 수를 더하면 오늘 오전 발표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0명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 전 8,571명, 어제 13,012명에 이어 연일 최다 기록입니다. 일주일 전 확진자 6,601명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더욱 뚜렷합니다.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된 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겁니다. 당분간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4곳에서 시작한 새 검사 체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당초 설 연휴 이후에 확대하려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고려해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 선별 진료소에서 개인이 원할 경우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3일부터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정확도는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감염됐는데도 절반가량은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확진자 수가 5만 2천여 명에서 최대 1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숨은 전파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네, 러시아가 정말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서게 될지 현지에서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움직임과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 보장 관련 요구에 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러시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서면 답변을 했다며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제기한 각종 우려에 관한 실용적인 답변을 담았다면서도 A principled and pragmatic evaluation of the concerns that Russia has raised and our own proposals for areas where we may be able to find common ground. 주요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NATO's door is open, remains open, and that is our commitment. 그동안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측에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또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나토의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는 문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면 답변을 전달받았다는 것 외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속 회담이 성사되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남겠지만 러시아가 거부할 경우엔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 위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현지 체류 자국민들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이며 예고 없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 고위 당국자들이 모여 사자회담을 연 가운데 휴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집중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 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자나 CEO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건데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한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태규 씨.
현장엔 안전 설비조차 없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발주로 건설사가 하청업체를 통해 짓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소장과 현장 책임자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발주처인 반도체 업체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발주처가 공사 시간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상 발주처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사 기한이랑 공사 비용 다 발주처가 정하는데 왜 책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보안입법을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여전히 처벌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 초안에는 발주처가 공사 기간을 단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공법을 주문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공기 단축이나 위험 공공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인이기 때문에 발주처를 반드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서 또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원청업체 경영자나 사업주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청업체가 안전이나 보건 책임자를 따로 두면 CEO 대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청업체의 경영자나 사업주가 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한 원래의 취지와 달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호하게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원청의 최고 경영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애초부터 주장을 했지만 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후퇴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실제 건설, 자동차, 철강 분야 대기업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설비 개선에 투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이를 막아달라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네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TV 토론은 이르면 오는 31일 열리게 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법원은 방송 토론회의 영향력과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설 연휴 기간 양자 토론을 하려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자 토론은 애초 국민의힘 제안이었다면서 다자 토론을 주장했습니다.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 지금이라도 저는 사자 토론이든 오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또 우리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쉬운 결정이라며 토론회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정 전에 국민들께서 좀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토론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간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담합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포함한 네 후보의 토론은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이 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협상에서 공방만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에 다자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후보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자 토론을 하면 김동연, 허경영 후보 등도 문제 제기를 할 텐데 협의가 쉽게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사고는 더 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통학 차량에는 아이들을 봐주는 동승자가 꼭 같이 타야 한다는 내용의 세리미법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서 초등학생이 또 숨졌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지나간 길. 구급차와 경찰차가 급히 달려옵니다.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양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동네 다 나와서 다 보셨거든? 그냥 들어는 있었어요. 난 처음 봐가지고 막. 구급대가 병원으로 A양을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학원차 문에 옷이 낀 A양은 5m 정도를 끌려가던 중 차에 깔렸습니다. 문에 옷이 낄 정도 되면 내려놓고 바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시정이 안 돼. 학원 차들이. 그렇게 좀 문제가 아마 안쓰러워서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해.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리미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세리미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3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뒤 개정된 도로교통법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 60대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